자, 바로 이 제목입니다. 처음엔 조사 중단이라더니 이젠 추가 조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달라졌을까? 중단과 추가 조사, 이건 상황이 다른데 뭐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어제 그리고 오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내에서도 탈당 안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 차원의 입장이 따로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자유의사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진상조사 정말 윤리감찰단에서 하는 부분은 탈당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도부에는 혹시 탈당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기자들 전화 받고 페북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발표했다시피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제 탈당하기 이전에 비해서 이제 본인의 협조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진상조사팀이랑 윤리감찰이랑 동시에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가 하루 사이 좀 달라졌어요. 어제는 글쎄요, 기자들이 물어보죠. 지금 진상조사 그리고 윤리감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짧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근데요, 어제 의원총회 늦게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끝나고 나서 결의문의 내용,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설명한 내용은 좀 바뀌었습니다. 자, 화면 보면 이렇습니다. 진상조사, 윤리감찰 중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인 협조 필요하나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지점이 여기 물음표가 있죠. 자, 당에 무슨 생각이 바뀐 건가? 아니, 뭔가 기준이 안 잡혔던 거야. 뭔가 이 물음표에 들어갈 어떤 생각,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글쎄요, 뭔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여기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지금요? 민주당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저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자기네들 당규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5월 11일 날 제가 페이스북 다시 보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당에다가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를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단 구성하라고 본인이 요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가상화폐 매각하라고 권고했거든요. 예. 그 권고도 이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탈당했잖아요. 예. 제가 민주당 당규 봤거든요. 당원 및 당비 규정이 있어요. 예. 거기 13조에 보면 탈당 이렇게 놓고 당원 자격은 탈당 신고서를 접수할 때부터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탈당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느냐? 예.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거나 아니면 팩스로 하거나 더 쉬운 거는 이메일로 내거나 아니면 당원 탈당 플랫폼이라고 있나 봐요. 예. 거기에다가 그냥 띡 해가지고 나 탈당하겠다 그러면 탈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걸로? 접수한 날로부터. 당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윤리심판원 규정을 갖다 봤더니 예. 14조에 징계 사유가 있거든요. 누구를 징계하느냐? 당원, 당직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예. 그런데 김남국은 더 이상 민주당 당원이 아니잖아요. 당 소속이 아니죠. 탈당을 했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을 못하러 징계를 갖다 합니까? 징계 내용을 갖다 보면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예요. 여기에 탈당한 사람한테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못하러 조사를 갖다 합니까? 쓸데없이. 차라리 이러이러하니까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수사 의뢰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본인의 협조를 받아서 추가 조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협조를 안 하면 협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달라고 해놓고 예. 그래놓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 협조를 구할 것이며 예.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할 것이냐 저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혁신 변호사는 한마디로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이.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인데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인 전용기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진상조사 감찰이 중단됐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의원총회를 했고요. 뭐 결의문 있고 오늘 또 최고위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거는 협조를 얻어서 추가 조사는 한다. 그리고 아까 보면 윤리감찰 쪽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탈당하게 되면 뭐 징계가 개시되고 있거나 그런 것에 협조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나 그렇고 국민의힘도 모두 비슷합니다. 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탈당을 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우리는 지금 허다하게 봤던 것이죠. 이게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 저는 이거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복당시킨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 예, 먼저 드리고요. 수석 대변인께서의 말씀은 보통의 경우에는 징계를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총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예.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의총장에서. 그리고 그 윤리감찰단의 규정을 보아도 징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탈당기를 제출해도 징계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 징계 조사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에 큰 부담을 준 건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한 것, 그다음에 상임위 중간에서 코인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줬기 때문에 예.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에 휩싸였기 때문에 당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예. 것이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 여기서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의문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협조 안 하면 당과의 인연은 끝인 겁니다. 우리 많은 인사들께서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다 진실을 소명하고 나서 정말로 예. 문제가 없다면 돌아올 수도 있다. 예. 라고 하고 나서 지금 다양한 인사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본인도 징계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예.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의 부담만 지우고 나서 어떻게 보면 도망간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협조를 안 하면 우리 당에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앞으로 당원으로서의 지위는 완전 박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당의 부담을 둔 것에 마음의 빚이 있고 이것을 본인이 철저하게 소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협조는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등 협조라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설명하고 자료 제출 다 하고 이걸 말하는 건데 자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전용기 의원께서 윤리감찰 이것도 진행될 거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어떤 징계 절차를 탈당한 인사지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향후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영구 복당 금지 등등등 약간 이런 정도 수위까지 뭔가 징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미 탈당한 인사지만 예.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 복당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복당 심사를 받을 때 부적격이 되면은 복당을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입각해서 보면은 징계를 받게 되면 예. 탈당을 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돼서 징계를 받게 되면 영구 복당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보면 의미는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혁진 변호사는 당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찾으려고 당이 노력할 거고 때에 따라서는 강한 징계로 인해서 탈당 이후 상황까지 다 염두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언론 접촉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유독 한 이 유튜브 매체하고는 인터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도 많은 설명 나오는데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반응도 좀 묻고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문제로 우리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래서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겁지만 어려운 결정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탈당이 이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결단에 준합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탈당했다가 쥐죽은도 복당 많이 하시잖아요. 전혀 불이익 조치도 없고요. 민주당에서의 탈당은 사실 최고 수준의 징계, 제명과 동일합니다. 효력이.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탈당한 거 이거는 일단 책임의 피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싶고요. 당이 너무 느슨했다. 책임의 피 플러스 민주당이 적절하고도 속도 있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실점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당이 놓쳤다. 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님.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인정했어요. 상임위 시간, 그 시간 중에 활동 중에 본인이 코인 투자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소액이다 뭐 약간 변명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는데 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여러 가지만 이 부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중에 코인 투자를 그 시간에 했다. 이게 지금 큰 논란인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국회에는 이런 걸 다루라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있죠. 민주당에서 이런 데 제소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시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한 마당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에서 무슨 이론을 붙이든 징계를 하고 조사를 더 하겠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자료도 안 내고 갔는데 다시 불러서 조사해본들 무슨 실효가 있겠어요. 이거 웃기는 일이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그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우리 김남국 의원을 조사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위원장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오선 의원 변재일 의원이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12명의 의원이 있는데 6대 6으로 돼 있다고. 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6명. 그 간사들은 다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에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 제소 내지는 그걸 요청을 안 하고 그걸 빼버리면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을 없앤 거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법을 떠나서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완벽하게 입안되는 거예요. 상임위 회의 중에 그것도 그렇죠. 완전히 뭐 웃기는 일을 제3자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윤리특위에 제소를 안 한다? 그럼 완전히 넘어가자는 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윤리특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하면 그게 뭐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그다음에 무슨 경고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징계 그 제명이 있다고요. 가운데는 뭐냐면은 회의 참석 금지, 본회의에 오지 마라. 한 달간, 석 달간. 그러면 석 달간 국회의원의 세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징계된 사례가 현재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작년에 출석 정지 30일 받은 거 기억납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석 달인가 30일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이른바 금수완박법안 처리할 때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때는 덕달같이 민주당이 달라들어서 완전 징계를 먹였어요. 그래서 30일인가 먹고 석 달치 아마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그 세비가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온 거죠, 그게. 그런 또 전례가 있네요. 있어요. 그러게 왜 민주당이 실제 가장 효력이 있는 이런 국회 윤리특위를 왜 활용하지 않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심이 돼요. 요거 짧게 오늘 전용기 의원 민주당 소속이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의원총회 길게 했잖아요. 여기서 혹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안 나왔습니까? 있었죠. 대변인들이 밝혔을 겁니다.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제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미 윤리위에다가 제소를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그런 걸 하자라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제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합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윤리위에서 이제 징계를 하면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징계를 위해서 윤리위 제소할 필요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그것은 이미 제소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그걸 보겠다. 아니요, 민주당은 거기에 이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동의한다. 그렇죠. 제소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군요 지금.
글쎄요. 지금 저 전용기 의원께서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강한 어떤 제소도 이미 돼 있으니까 우리는 동의한다. 그리고 만약에 김남국이 협조 안 하면 이거는 큰일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신데 다음에도 영상이 하나 준비돼 있는데 김남국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약간 다른 결의 주장을 하죠. 그리고 관련 목소리,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터트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단톡방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도 글을 쓰셨고, 그러니까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반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와 계신데요. 이 영상 두 가지인데 앞부분이다.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거. 뭔가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현 정부에 관련해서 뭐 요즘 실정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흘린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체적 남국입니다. 총체적 남국이요? 예. 지금요? 남국이야. 무슨 뜻입니까, 이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죠. 예, 저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 이야기를 본인이 하면 누가 저게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죠. 저 자료는 1년 2개월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찰로 갔다가 검찰이 영장 청구를 2번이나 기각당하고 지난해 말에 그랬다 그러죠. 예, 그러고 나서 왜 지금 터졌겠느냐. 이거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독 보도하거나 그럴 때 누군가가 불법으로 유출한 건 틀림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이번에 세신 어총이 있기 직전에 예. 지금까지 본인이 정당하고 본인을 소명해오겠다고 한 사람이 세신 어총 앞두고 갑자기 탈당해버리면 비겁한 거죠. 그리고 당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기본 원칙이나 매뉴얼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예.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지명하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진상을 조사하며 언제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예. 구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서 그 절차에 맞게 계속 진행을 했다면 예. 그렇다면 탈당도 막고 예를 들면 그 여러 의혹이 나오지만 계속 추가되는 의혹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이나 언론이 언제는 1차 결과가 나온다. 그걸 지켜볼 건데 예. 그런 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꼴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탈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정당하고 주장한 것의 비겁함, 당은 그런 부분의 무능 이런 것들이 예. 결합돼서 정말 총체적 남국이 된 거죠. 총체적 남국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였는데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앞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뭐라고 그럴까 이걸 뭐 코인 파동이라고 할 거야. 코인 투자 의혹. 이 사안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더 악성이라고 보십니까? 두 성질은 좀 다른데요. 예.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당의 주도성, 예. 당이 좀 더 선도해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서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 넘겼고요. 예. 본인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걸 밝히고 그 진상을 파악해가도 부족한 판에 그거를 그동안 못 믿겠다라고 했던 검찰에 넘겼고 예. 이번의 경우에도 좀 더 책임자가 정해지긴 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뭐 너무나 완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느슨하게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좀 더 그 정해진 날짜가 되면 이 진상이 밝혀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건데 예. 이 부분을 그렇게 해나가다가 세신 어총 열겠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탈당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뻥 찌어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탈당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못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당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남아 있는 자료로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둘 다 뭔가 좀 어렵고 옹색한데 이게 조금 더 옹색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정혁진 변호사. 네네. 김남국 의원이 말한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흘린 거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돈봉투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잖아요. 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그럼 코인을 탄압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검찰에 그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당사자인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냐라고 검찰청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엔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진상조사단 구성하겠다라고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이제 홀랑 또 이제 탈당을 해버리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면, 그렇다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그 언제 뭐 상임위였대 뭐하고 그런 것도 막 문제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위믹스 코인 130만 개를 무슨 돈으로 샀느냐. 그 자금 출처를 밝혀야 돼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주식 판돈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니까 다른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마치 무슨 실정 덮기 위해서 이게 오픈된 것처럼 그렇게 그 자꾸 말을 갖다가 호도하니까 그럼 더더욱 더 의심을 갖다가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뭐랄까 검찰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까지는 뭐 야당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 일부러 흘렸다. 또는 심지어 더 나가면 캐비넷에 쌓아놓고 적절한 시점에 꺼내 쓴다. 하나씩 뭐 꽃감 빼듯이 빼내는 거 아니냐. 맞다. 타이밍 맞춰서 낸다. 이 영화를 많이 보거나 소설을 많이 읽은 분들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그 정도 검찰이 능력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에 묘사되는 대로 완벽하게 쌓아놓고 플레이를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영화에 보면 뭐 캐비넷이 나오죠. 막 이렇게 꽂혀 있고 뭐 자료들이. 이번에 보시죠. 자, FIU에서 자 이상징후를 포착해서 검사로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 출입하는 기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검사인가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깨끗해 보이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때문에 글쎄요. 뭐 FIU에서 우리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 취재겸에 비춰보면 예를 들어서 아니 지나가는 말처럼 그걸 예민하게 들은 기자가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죠. FIU도 물어보고 검찰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코인 갖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자들하고 했더니 농담했던 건데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내용이 좀 알려진 게 꽤 됐다 이거죠. 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꺼낸다든지 이런 것은 다 소설 쓰는 거다.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는 최신 결의안, 제가 보기에는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게 사실 결의안의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심지어 일부 보도에 보면 결의안에 넣자는 의원이 많았는데 결의안 내용에 그 가장 중요하게 윤리특위 제소를 넣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도부에서 뺐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핵심을 뺀 거예요. 근데 전현기 의원은 이미 제소했으니까 따라가자는 건데 결의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적어도 1번, 2번 정도는 윤리특위 제소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전현기 의원. 뭐 충분히 윤리특위에서는 아마 징계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여야 합의가 돼야만 징계가 되거든요. 기존에 한 30명 정도가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 건은 충분히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참 이게 어느 방향까지 흘러갈지는 참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아까 검찰이 본인이 FIU로부터 받은 정보를 뭐 기자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왔고 기재가 취재를 통해서 이 해당 내용들을 밝혔다.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했어요.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게 공무상 기밀 누설죄인 거죠. FIU에서 만약에 정보가 넘어왔으면 그거는 검사는 수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재판 과정은 전 언론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 있으니 거기에서 흘러나왔다면 검찰이 흘렸을 것이다라는 의혹이나 그런 의심을 일체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나왔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심 안 하겠습니까?
과거에 있던 돈복두 사건도 그랬고 예.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도 그렇고 검찰 발로 나왔으면 누군가는 흘렸고 누군가는 검찰의 이름으로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 불만을 갖고 검찰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흘리지 않아요. 이게 계속 근데 이제 저는 맞서요, 말씀도 지금. 이해를 해요. 야당 의원 입장에 저는 한 번 더 강조하죠. 대한민국 검찰이 전지전능한 조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 뭐 시점에 맞게 내역하는 건 예. 전혀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인식이에요. 지금 민주당 주류애들의 인식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성범 전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이 그 정도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민주당은 의심하고 검찰은 아니라고 강하게 또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다음은 약간 무수적인 얘기인데요. 무슨 단톡방 얘기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꺼내서 이게 좀 약간 주목을 받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체 메신저 방이 있대요. 이게 뭐 아마 텔레그램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탈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어제 밤까지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원이 김남국 의원 여기서 뭐 얘기하기 김남국 있는 가운데 불편하니까 좀 나가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아니 계속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 사실 관계 좀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전용기 의원. 네. 이 단톡방에 전용기 의원도 들어가 계시죠? 네,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아직 있습니까? 사과하고 나갔습니다. 아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왜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예. 김남국 의원이 저는 당에 큰 짐을 지었고 제가 정말로 크게 사과드린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간 걸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그 사과문을 올리고 나갔는지 안 나간지 확인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좀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떤 분이 또 나가달라고 예. 또 글을 올리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 참가자 검색에도 검색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면 지금 당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좀 예민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만 좀 있었네요. 근데 나간 지 어떤 탈당하고 있었네요. 초기에는. 사과문을 올리고 나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 거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 단톡방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된 건지. 거기 아마 쭉 기록이나 뭔가 남아 있을 텐데 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또 지난해 약간 떠들썩했었는데 다시 회자되고 있죠. 이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거에 좀 휘말렸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들을 의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화상회의 중 화면에 김남국 의원이 안 보이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게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최강욱 의원은 아니 이거 짤짤이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이게 회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작년 4월인데 근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다른 표현이다. 다른 표현. 그래서 뭐 성희롱성 표현 아니냐 그래갖고 크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당의 징계가 결정됐고 자기 재심 중인데 지금 이게 다시 회자가 되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거를 이 언론 통해서 지금 보도가 다시 되고 있는 건데 회의 때 김남국은 안 보였는데 코인이 생각이 나서 짤짤이 하는 거냐라고 말을 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들리면서 약간 성희롱성 발언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최강욱은 약간 억울하게 되기는 하는데 당시에 코인 생각이 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김남국의 논란 불똥 튈 것 같아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변명을 안 했다 이거죠. 더 이상 자기가 설명을. 아 이거네요. 그럼 이거. 제가 이 얘기 좀 그럼 김두수 총장님 그러면 이쯤 되면 당시에 이미 민주당 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꽤 몰두하고 있었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럼? 몰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코인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 최강욱 의원은 지금 그 화상회의 그때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규모나 우리 주변에서 약간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화 과정에서도 주식을 보는 경우들이 있고 뭐 회의할 때도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저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감지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최소한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코인 투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뭐 자랑도 하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저 말이 성희롱성 말이다 아니다 해서 상당한 보좌관들 특히 여성 보좌관들이 성희롱성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결국 6개월 중징계가 나왔어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에요. 그 부분이 이제 억울하다 해서 지금 이제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당의 어떤 이런 불행한 사태,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통해서 이제 개인이 회생하는 아주 우픈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작년 8월에 취재한 거라니까. 지금 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좀 알리바이를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면 조금 변명처럼 들리지만 이미 8월 달에 작년 8월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봐서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어떤 해명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해명이 되는 거네요. 한편으로는 저 짤짤이라고 말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 때에 우리가 쓰는 말, 용어 그리고 저런 여기에 이제 이게 동전 가지고 하는 모잖아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김남국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최강욱 의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이런 예를 들면 상임위 과정이나 회의 과정에서도 계속 코인을 하고 이런 걸 했다고 보면 경각심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별게다. 이제 지나간 일이 다 회자가 되면서 아니 결과적으로 최강욱 의원 조금 억울하게 이게 맞다면 정말로 맞다면 최강욱 의원 조금 억울하게 됐네요. 당시에 보니까 이제야 뭐가 좀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요. 이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이 의혹, 이 논란이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요.